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금일 시장이 그래도 큰 폭으로 양시장 다 상승을 해줘서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그래도 기분 좋게 장을 마감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금일 당일 매매지만 매매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강한 수급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어제자 영상에서 이 나스닥 차트 부분하고 상해 차트 부분이 하단을 정확히 잡아줬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을 안 했다면 국내 증시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트 부분에서 어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첫 번째 신뢰가 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트럼프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CFO 보석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 증시를 짓눌렀던 악재를 또 걷어낸 것 같아요. 그 악재가 또 반대로 호재가 된 경우니까요. 원인 제고로 해석을 했고요. 또 그 밖에 현대차가 뭐 대규모 투자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뭐 관련한 말을 했죠.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뭐 수소차 50만 대 생산 GM과 경쟁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수소차가 지금 당장은 뭐 큰 뭐 실적 개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이슈에 올라갔을 뿐이고 여기서 추가 상승보다도 뭐 이제부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끝날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이따가 평화산업 관련해서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 이슈를 보면서 그래요. 삼성전자도 뭐 큰 폭의 투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꼬꾸라졌는데 왜 현대차는 갈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과도한 하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10만 원권을 붕괴하면서 그 시점에 많은 공매도 물량이 쌓여졌었는데요. 연말이 들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쇼 커버링 물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는 그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계속 지배구조 개편하고 추가적으로 배당, 고배당은 계속 강요를 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을 강요하고 있고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에 금일 뉴스가 더해지니까 그게 상승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현대자동차를 뭐 매수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이런 현대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뭔가 모멘텀을 찾아볼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 주에 테슬라 이야기를 했어요. 테슬라 이야기를 뭐 이 부분이 이제 G 공장 부분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G 공장을 미국 BGE 공장 매입 의사를 밝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5천 대 생산 가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신고가로 치고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섹터, 자동차 섹터가 좀 눈에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화산업하고 우수 AMS를 조금 봤던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대외적인 여러 관점에서 보다 보면 이런 투자의 아이디어, 소스 같은 게 어느 정도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금일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정은 답방이 연내에 무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생기고 있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정예가 아니라 최룡해 관련해서 지금 인권 문제로 국제 제재를 또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이런 부분이 최근 남북경협주에 안 그래도 김정은 답방이 늦어지는데 최룡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니까 기폭제가 돼버려서 금일 하락폭을 좀 더 키웠던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거리를 두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연내 답방을 희망하고 있었고 저 또한 투자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디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따 현대 엘리베이터를 놓고 볼 테지만 이 추세선을 일단은 못 넘기는 거, 저 같은 추세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결코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시 남은기업주를 거리를 두고 좀 볼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보지 말아야 될 섹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남북기업주는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다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금일 우리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현재 선물 옵션 포지션상 그렇게 안전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지션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내일 상방이든 하방이든 흔들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 지수가 그 원웨이로 뭐 오늘처럼 상방으로 쭉 간다든지 하방으로 쭉 내려간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박스권 그리고 조정을 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더더욱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뭐 또 반대로 막 하락한다고 해서 그냥 종목을 막 투매를 해버려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수 바닥권이기 때문에 투매보다는 뭐 버티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지수 바닥권은 거의 온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밴드를 깨지 않았다. 그 밴드 안에 있다. 라는 거는 지수가 이 가격대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였고 그 주체가 오늘 명확해졌죠. 자, 그럼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그 주체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3일 전부터 지금 금투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 금투가 이 행위 자체가 코스피는 2100포인트 이하 2050포인트 안에서 얘네가 금투가 움직이고 있구나. 금융투자애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밴드 안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얘네가 2660포인트부터 매매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전에는 710포인트에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지금 금융투자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가 이 밴드 2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을 때부터 금투가 집중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도 지금 3거래일이죠. 이 밴드 잡고 지금 얘네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나갈 물량입니다. 나갈 물량.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박스권에 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머릿속에 유념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얘네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면 지수 방어가 충분히 될 수도 있어요. 워낙 그 얘네도 물량이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선물인데 지금 선물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기관하고 외인에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고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향성을 정확히 못 잡겠어요. 어제 봤을 때도 선물 옵션에서 양쪽 베이스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하게 하락을 갈 경우에 외인이 이익을 크게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좁혀갈 겁니다. 이거를 기관이 방어를 계속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좁혀갈 거예요. 뭐 하방으로 내려가서 그걸 청산을 하고 다시 콜로 들어온다든지 누적 풋이 상당해요. 외인 쪽에 일단은 일일이 다 보고 말씀드리기는 오래 걸리겠지만 누적 풋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돌리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일 이제 섹터 한번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운수장비가 현대차 들어가 있고 조선업종 들어갔기 때문에 금일 조선, 현대 다 강했죠. 다 강했고 금속 강했고 의약품은 삼성바이오가 약했기 때문에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은 열심히 또 팔아요. 이럴 때는 올라가면 다 팔고 금일 제약 바이오는 섹터 전체가 다 상승을 했고 비교적 양호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주만 금일 죽었어요. 남북경협주만 딱. 자, 그럼 해외 증시 추가적으로 더 볼게요.
일단 어제 나스닥 이 바닥 찍어줬다 말씀드렸죠. 바닥 찍어줬다. 그리고 지금 운봉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이게 큰 폭으로 상승은 못할 것 같아요. 이 봉을 보면 일단 캔들상으로 국내 증시가 금일 선반영을 했겠구나. 이 봉에 대한 선반영을 했겠구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제의 국내 증시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가 다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지수에 대한 뭐 캔들이나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워낙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하락이 컸기 때문에 과도하게 밀려서 금일 과도한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증시를 보고 놓고서 우리 국내 증시가 그렇게 상승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서 제가 막 환호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일 이제 일정 부분 상승이 나왔으니까 내일도 뭐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양음량으로 간다면 뭐 이 정도 상승이 나올 거. 잘 안 그려지네. 아마 이 선을 저가를 좀 올려가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큰 상승은 아니겠지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다우, 그다음에 상해가 국내 이게 양봉으로 끝났으면 좀 좋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상승을 못하는 거는 지금 실무진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증시만, 국내 증시는 삼바랑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제 난리쳐서 지수가 좀 이상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제 이상 하락했고요. 오늘은 이상 급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시총 상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등등 해서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지수가 약간 왜곡된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위아래 등락폭이 심한 하루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공격적으로 절대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애플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좀 쉽지가 않네요. 애플이 뭔가 이슈가 나야 돼요. 혁신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와야 되고, 테슬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테슬라가 얘가 국가권으로 가더라고요. 계속 일론 머스크 문제가 이때 터졌고, 근데 조용히 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기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서 올라간 게 맞거든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얘네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있어서 올라간 거다. 그 틈에 국내 전기차 쪽에 수급이 몰렸고 관련된 업종이 약간의 반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적 아직은 전기차 섹터의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바닥권 반등이다. 로 보고 지금 최근에 삼성전기를 갑자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우수 AMS를 보고 했던 게 일단은 네, 전기차 쪽의 움직임이 조금 보여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나스닥은 제약이 아직 살아있네요. 제약이 살아있고 이제 보고 어차피 존스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지금 바닥을 다져서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한다면 이런 고가권 애들이 추세적으로 더 가주면 국내 증시 바이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추가적으로 더 볼게요. 일단 보시면 코스피 이 하단 이 라인 정확히 찍고 올라갔네요. 이 아래까지 안 내려오고 살짝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4만 원을 지켜줬다라는 거고, 지금 이 밴드를 이렇게 추세를 깼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 자리는 지지겠죠? 이 자리는 지지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항이 되는 건데 여기는 추세 때 저항이 될 거예요. 추세 때 저항.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넘길 수 없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즉슨 이 직전 이 라인이 2100이었다면 앞으로는 약간 낮춰서 이런 구간에 저항이 올 거다라고 미리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상, 이런 식의. 그래서 종목 매매 시 이런 기본적인 시황적인 부분에서 먼저 꼭 잡아놓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저점 지금부터 여기를 돌렸잖아요. 캔들을 이 자리 660포인트를 안 깨야 됩니다. 660포인트 이탈 없이 올라가면 일단 종목 홀딩 가능할 것 같아요. 종목들의 홀딩. 근데 이거는 강한 추세가 깨졌잖아요. 하나의 추세가 깨지고 이 안에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안에서 박스권. 코스닥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저가를 훼손 안 하고 가야죠.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금일은 시장 자체가 완전 원웨이 장세였고요. 금일 지수를 보시면 어차피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완전히 원웨이로 금일 지수를 당겨줬거든요. 시가를 붕괴하지 않고 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시황 매매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파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일단. 자, 그럼 오늘 종목 추가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신라젠 먼저 볼 텐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어제자의 주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신라젠에 대해서. 신라젠의 이 기간 1, 2, 3, 4, 5일간, 이 5일간 기간 동안 신라젠을 매집했던 매집 주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약 35만 주를 이 기간에 매집을 했는데, 사실 어제 9만 주를 매도를 하고 3만 주를 사들였거든요. 아래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렸어요. 늦게 뜨니까. 뭐 금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면은 제가 지금 나온다면 봐보는데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안 나오네요. 일단 KRX 들어가 보시면 일단 어제자 보이는데, 어제자 9만 주 매도하고 3만 주 매수했죠. 이게 종가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애들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신라젠 같은 경우는 종목이 크니까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목이 작으면 이런 부분은 절대 확인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신라젠에 프로그램으로 11만 주가 들어왔네요. 지금 프로그램으로 지금 주식을 끌어당기는 게 골드만 쪽이니까요. 그리고 메릴린치는 단타로 줄어왔고, 골드만이 오늘 밤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본다면 추세적으로 아직 신라젠 판 게 아니라 더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재료를 따지고 말하기는 힘들죠. 어제 공매도 쳤던 일부 물량이 9만 주가 예를 들면은 골드만에서도 쳤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그리고 기관이 쳤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내일 좀 있으면 보일 텐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제는 완전히 일부러 죽기 살기로 그냥 때린 것 같고, 지금 대체부분 계속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젠은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HLB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어제 질문이 많았거든요. HLB 질문의 답은 그랬습니다. 차트상으로는 HLB 지금 좋은 자리가 아니다. 단일가 매매가 좋은 자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아니다. 이 자리를 붕괴시키고 내릴 만한 개연성이 있다. 근데 미 증시가 오늘 좋을 거니까
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네 그렇게 차트는 좋지 않아요. 차트는 분명히 안 좋은데 삼상을 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HLB, 바이로메드, 신라젠, 뭐 메지온 등등 있는데 일단 이 바닥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 없이 진행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없이 일단은 바닥을 확실히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추가 매수 없이 진행이 가야 될 것 같고 공매도는 이런 종목 중에 그 중에 얘네가 제일 많네요. 공매도는 HLB가 공매도는 좀 많고 일단 HLB 신라젠 받고 종목 볼게요. 평화산업 일단 분봉으로 볼게요. 어제 이 자리 매수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일단 이런 종목이 윗꼬리를 이렇게 주고 나서 장 후반 원래는 장 초반에 올라와 주는 게 패턴인데 바닥권에서 이날 거래량이 1100만 주가 터졌거든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배워두면 좋아요. 평화산업이 첫날 거래량 1100만 주가 터졌고요. 대주주 물량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물량이 얘가 제가 알기로는 3700만 주 정도 돼요. 2000만 주였던가? 웬만한 건 좀 외우고 있어가지고 2400만 주네요. 2400만 주 대주주 물량이 2400만 주 그렇다면은 유통 가능 물량이 중요하죠. 아까 대주주 지분이 좀 있었어요. 60%였어요. 유통 가능 물량이 얼만가 3700만 주에서 2400만 주 빼면은 유통 가능 물량 자체가 1300만 주네요. 유통 가능 물량이 1300만 주인데 이거는 세력주 잡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1300만 주인데 이날 1100만 주가 터져 버렸어요. 거의 유통 주식만큼 거래량가 터졌고 거래 대금이 이날 200억 터졌습니다. 같은 수소차 중에서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그날 평화홀딩스가 엊그저께 대장이었거든요. 이날 그리고 풍국주정이 대장이었는데 얘는 유통 물량이 적어요. 200만 주밖에 안 터져서 좀 한번 물리면 죽거든요. 이 주식은 평소에 만주 2만주에서 완전 세력주예요. 이거는 올라타면 좋은데 물리면 죽어요.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그나마 거래량 되는 종목은 평화산업이었으니까 일단 보는 거고 일단은 거래 대금이 200억이 터져줬으니까 이날 거래 대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 대금이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 대금이고 보통 100억 이상 최소 100억 이상은 터져줘야 되고 첫날 200억에 거래량이 평소 대비 한 2000% 터졌나? 6000% 터졌네요. 평소 대비 평소에 보통 16만 주대 하던 게 6000%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죠. 그래서 한번 공략을 했고 이런 주식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내일 올라가면 다 매도 때려야죠. 올라가면 다 매도 때려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날 어제 저처럼 잘 잡혔으면 그냥 한번 가보는 것도 좋아요. 이 매물대 뚫고 뭐 여기까지 갈 수 있냐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뭐 아래에서 잡으신 사람은 뭐 여기까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매물이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이 평에 다 맞아버리네. 그냥 매도가 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매도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잘 맞아 떨어져서 저도 기분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금일 매매했던 종목이 에스모 어제 매매했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윗꼬리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오전에 평화산업 바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오늘도 오전에 바로 타서 그냥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똑같은 패턴이에요. 평화산업하고 그다음에 우수도 전부 오전에 다 끝냈던 것 같아요. 매매는. 일단 어제 같은 날 종가 베팅이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냥 먹고 간단하게 먹고 나왔고요. 일단 그래요. 바닥권에서 바닥 잡고 갑자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줘야겠죠. 많이 터져주고 최소한 거래 대금이 100억이거든요. 어제도 100억이 터졌어요. 그래서 본 거예요. 100억 정도 터져주는 거래량이 풍부한 애들 보면은 좋을 것 같고 모멘텀이 좀 있어야죠. 금일 저는 거래를 했던 게 이제 TPC 거래를 했고요. 타점은 예, 종가 부근에 들어가서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운 좋게 발견해서 뭐 하루 종일 보고 있었고 라인을 그려놨으니까 이때 들어왔고 일단 내일도 시가에 한번 봐볼 거예요. 이 시가 이하로 떨어지면 한번 공략을 해볼 거고요. 일단 그 밑에 보면 61선 자리가 61선 자리가 이런 저항 자리 있잖아요. 이 강력한 매물대 거예요. 매물대 지표로 보면 제일 매물대가 많은 위치일 거예요, 아마. 가장 두꺼운 매물대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들어가 봤고요. 반등 이런 거는 반등 올라오면 잘라줘야 돼요. 이 가장 많은 매물대를 못 뚫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HP 테크놀로지 금일 잡은 거는 HP 테크놀로지도 조금 들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추세를 좋아하는 추세 추종 트레이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어제 깨질 자리에서 오늘 깼다가 올라왔죠. 올라오는 자리 이 지점 이 저가를 올라탔다. 그러면은 2650원 라인이죠. 2650원 라인은 저한테는 매수가예요. 이런 2650원 라인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라인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매수가 들어간 거죠. 일단은 이런 자리에서 사서 모았으니까 추세 타고 올라가면은 조금씩 사는 거예요. 이런 추세대에서 여기 보이는 이 추세대에서 붙여서 최대한 여기 근처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2680원 정도 이 라인에서 조금씩 사서 OLED 쪽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닥 다 쳤고요. 내년에 업황이 좋아서 그냥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장기 입형을 다 뚫어내겠죠. 이런 롤링 다 끝나고 언젠가는 좋아질 업종이니까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AP 시스템하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 대형주는 뭐 이제 대형주는 보는 거는 지수랑 같이 보는데 탄력이 좋은 애니까 얘도 올라갈 때 대형주지만은 한번 올라갈 때 20%씩 올라가거든요. 빵빵빵빵. 탄력이 좋은 애여서 이 3중 바닥만 지켜준다면 오늘 잡아줬네요.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이 추세까지 내려온다. 적어도 이 추세 내려오면 10% 이상이에요. 무조건. 얘도 좀 안전하게 비중을 실어 볼 만한 애를 찾고 있어서 지금 보는 거고요. 뭐 신라젠도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보는 거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바닥 다 했다면 뭐 어느 시점에서 쇼커버가 들어오겠죠. 이런 종목이 공매도에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공매도 막 때려서 내려오죠. 나중에는 이거 쇼커버 들어온단 말이에요. 연말에. 단 아래를 안 깨야겠죠. 와, 대체 아직도 안 해. 근데 연말에 이런 게 쇼커버 들어와요. 이런 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이때 반등만 보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나중에 이렇게 대박 나고 막 그런다라는 건 아니에요. 추세를 바꾸면 들어갈 거지. 뭐 주봉으로 봐도 이 10일 이 자리가 저항이거든요. 이런 자리. 이게 뭐 어차피 추세니까 이런 자리가 저항이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아래꼬리 딱 잡아주니까 여기서 돌려만 주면 돼요. 돌려만.
그러면 좀 감사할 것 같고, 하나 더 LG전자. 좀 아쉽네요. 이거는 가격이 안 오니까 좀 오면은 참 잡고 싶은 종목이네요. 오면 이런 자리 오면은 한번 잡고 싶은 종목인데 안 와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다가 뭐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은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장 상당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최대한 방어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하락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더 보면, 아까 우리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빼버렸어요. 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싶기도 하네요. 뭐 우리나라 보라고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오늘 미장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인다면, 일단은 지금 밴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런 밴드 상승, 내일 1%만 상승해도 상당히 좀, 코스닥이 이런 저항에 부딪히잖아요. 1차적으로 저항, 이런 이평 저항에 부딪히면 지수 추종은 한번 매도를 해주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 박사였습니다.